오늘은 여러분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는 출근해서 한 4시간 정도 일했고 퇴근해서 저희 딸이랑 달리기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정말 100만 년 만에 내일을 위한 단상 채널에 업로드를 합니다. 사실 이 PPT도 만든 지 꽤 됐어요. 진짜 미리 찍고 싶었는데 정말로 이 1시간에 어떤 시간 그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바쁘게 일해서. 그래서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찍는데 오늘 제목은 문해력 9단. 우리가 이제 가고 싶은 궁극의 경지죠. 근데 여러분 문해력 9단은 바둑에서 가지고 온 비유적 표현입니다. 주부 9단처럼. 그다음에 이제 본 제목은 대한민국은 진짜 불행한가. 요걸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요런 거 알고 나면은 행복도 조금 올라가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또 문해력 자료인데 요 자료는 제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문해력이 많이 낮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 하나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문해력이 낮습니다. 그건 팩트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이 Adaptive Problem Solving 뭐죠? 적응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거는 막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6,000달러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아, 이건 박수 칠 일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 선진국이죠. 일본 선진국 뭐 명백한 선진국이죠. 그렇죠? 일본보다 우리가 1인당 GDP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막 역전하네 만에 막 이랬고 최근에 역전했고 되게 근소한 차이로 1인당 GDP가 앞서 있다가 총 GDP는 이 일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데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역전을 많이 했고 그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니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완전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해 보면은 낮은 문해력 플러스 잘 사는 나라. 이거를 더하면 저는 어떤 답이 나오냐면은 욕구 충족, 욕망 충족, 본능적 욕구 충족의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보시면은 나는 힘든데 근데 여러분 국가는 잘 삽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 뭐 금융 중심의 국가, 그다음에 뭐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처럼 이런 일종의 조세 회피처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찐 GDP예요. 찐 GDP입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반영하는 게 뭐냐면은 작년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 여행이 그냥 역대급이에요. 작년 겨울에 여러분 뉴스에 뭐죠? 김해공항 인천공항이 마비되는 거는 낯선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김해공항이 거의 마비됐다, 뭐 줄을 3시간, 4시간 서야 됐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는구나. 일본, 뭐 괌, 뭐 필리핀 다 우리나라가 그 나라의 해외여행객 1위입니다. 1위. 진짜 돈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냉정한 현실입니다. 근데도 뭐 나는 뭐 돈이 부족하다, 불행하다 그러면은 뭐 사람마다 맥락이 있고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는 뭘 해도 행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돈 많은 나라가 이제 뭐 20개도 안 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구가 충분히 큰 규모에서는 이제 10개 요 정도밖에 없을 거거든요. 참 대단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요걸 말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이게 월드 해피니스 랭킹 그래서 행복 랭킹이죠. 요게 자주 뉴스로 나오죠. 최근에도 한 바퀴 싹 돌았는데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페북을 팔로잉 하니까 요 요약된 장표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핀란드 1위,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이제 1, 2, 3, 4, 5위인데 핀란드는 유명하죠. 핀란드는 또 교육 1위, 정치 청렴도 1위 뭐 이런 걸로 유명한 나라죠. 되게 부러운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 선진 사례 보면은 핀란드를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하죠. 그렇죠? 핀란드의 교육을. 심지어 더 부러운 건 뭔지 아세요? 2012년보다 2.1% 올랐대요. 부러운 게 뭐냐면은 2012년이면은 13년 전이니까 노키아 망했을 때 거거든요. 막 망하기 시작할 때인가? 아무튼 노키아 망하면서 핀란드의 경제가 많이 기울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복지도 많이 줄였어요. 복지가 많았는데. 근데도 행복도 놀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대조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다 연결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목표가 뭐죠? 문해력 9단이죠. 문해력 9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문해력 9단이니까 레벨 1, 2, 3, 4, 5인데 우리 6 우리가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임의로. 우리 6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맞나? 어떻게 핀란드가 1위가 진짜 맞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행복을 정량화하는 거지? 이런 의문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한번 생각을 연결져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모든 나라가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슈는 모든 나라가 다 저출산이거든요. 그럼 핀란드는 10년 전보다 행복도가 2.1%나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까? 그 출산율이 이렇게 쭉 뚫고 올라갔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찾아보면 되겠죠. 이제 핀란드 치니까 스웨덴이랑 노르웨이가 레퍼런스로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1.67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훅 떨어졌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 추세 같아요. 왜? 스웨덴은 1990년에 무려 2도 넘었고 1.5까지 확 떨어졌다가 다시 2010년에 또 2 찍었는데 또 훅 떨어졌어요. 노르웨이는 항상 좋았는데 요 패턴은 제가 이거 저출산 관련해서 연구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든 솔루션을 좀 찾아보려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저출산 시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 진짜 개인적으로 연구 많이 하는데 요거 말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노르웨이 요 패턴은 미국이랑 호주랑 똑같아요. 그거는 어떤 국가적 정책보다는 이민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민자 유입이 많고 그러면서 레퓨지 그게 이제 반영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요게 그 이민자를 많이 받는 나라에서 나는 패턴이더라고요.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이 다 이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나라들은 향후 한 2, 30년 좋죠. 왜냐면은 젊은 층이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좋죠. 경제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안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다. 출산율이 행복도가 1이면은 쭉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요 데이터를 보고 만약에 yes or no를 하는 거예요. 핀란드는 출산율이 올라가서 저는 당연히 yes 누를 거예요. 행복도가 올라갔는데 출산율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출산율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 복잡하다. 그런 것도 얘기를 또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월드 해피니스 랭킹 레포트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순위가 있고 우리나라가 58위, 일본이 55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져봤어요, 제가. 우리나라 이제 10년 전보다 좀 줄었죠. 행복도. 그래서 뭐를 행복도를 측정하나? 불평등의 지수. 맞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지지. GDP per capita. 이거 1인당 GDP죠. 그다음에 여기 기대 수명도 있는데 요번에는 측정을 안 했나 보네요. 그다음에 freedom. 왜 기대 수명을 안 넣었지? 자유도. 그다음에 generosity니까 그거죠. 뭐 관대함, 착함 뭐 이런 거죠. perception of corruption. 부패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기부 얼마나 하나, 봉사 얼마나 하나, helped a stranger.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낯선 일을 도와주나.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좀 찔리는 게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까? 오히려 이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기부도 뭐 하시는 분들 꽤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요거 가짜구나 점수. 이게 왜냐면은 이거를 나는 이제 믿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요 점수를 보고 여기 쭉 따라가 볼게요. 낯선 일을 얼마나 도와주나. 요게 우리가 108등을 했거든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낯선 사람 진짜 잘 도와주는 나라예요. 외국인들이 놀러 왔을 때 정말 이렇게 안도감을 느끼는 나라가 그다음에 일본이랑 우리나라인데 일본이랑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랑 비교하는 거 보면 친절함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압살합니다. 압살. 그다음에 그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있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외국 용병들 있잖아요. 프로스포츠에 한국에 오면 적응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비싼 몸값으로 일본에 가거나 메이저리그로 다시 돌아가는 케이스가 있는 게 한국에 오면 동료들이 그냥 말도 안 통하는데 너무 그냥 살갑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국에서 최저의 기량을 뽐내다가 일본이랑 중국 리그로 비싼 몸값을 받고 갔다가 적응 못해서 나락으로 가는 용병들이 진짜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낯선 사람들 굉장히 잘 도와주는 나라인데 이게 108이다?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다음에 다른 거 봐볼까요? 요 부패 지수. 우리나라 111이 나왔어. 아니구나. 54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 이게 정렬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그러면은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보니까 무슨 아프리카 나라랑 남미 나라가 우리보다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지표를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여러분 나오는 거 항상 나오는 것 중에 젠더 갭, 남녀 평등, 그러니까 그 임금에서 젠더 갭, 남녀 간의 임금 갭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젠더 갭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그 경력 단절 때문에 여성분들이 그 확실히 평균을 냈을 때 그 임금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여성의 불평등이 아니죠. 가족의 불평등이에요. 그거는 모두가 국가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 어렵냐?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소수고 중소기업이 대다수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회계 담당자예요. 근데 딱 한 명 있어요. 근데 출산휴가로 나가요. 그럼 회사가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그 육아휴직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우리 회사는 그래도 되는데 다른 회사는 이게 가능할까? 제가 회사를 경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거도 되게 그래서 일본도 경력 단절이 심해서 그 젠더 갭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더 젠더 갭을 많이 그게 벌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공 선택이에요. 대한민국 돈 뭘 버죠? 정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여기에 여성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여기 전공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 기계과에 여성 한 명 있었어요. 200명 정원 중에 한 명 있었고 화학과에는 좀 여성분들이 있어서 한 20% 됐던 거 30% 됐던 것 같고 전자과에도 여성분들이 한 10%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월급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걸로 왜냐면 인이퀄리티의 그 젠더 갭, 임금에서 젠더 갭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만약에 점수가 벌어진다. 그거를 만약에 우리나라는 그 젠더 갭이 있어서 불평등한 나라다. 그건 진짜 잘못된 얘기입니다. 문화적으로 잘못된 거는 많이 좋아지고 있죠.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건 개선 진짜 많이 됐어요. 인식의 개선이 진짜 우리나라 여러분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얘기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궁금한 게 이 챗GPT에 쳐보니까 이거 잘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해? 그러니까 여기가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실시하여 수집된대요. 왜 나한텐 전화가 안 올까? 나 이거 진짜 열심히 대답해 줄 자신 있는데. 그 다음에 결국에는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저는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랑. 이게 기사가 나오면 뭐예요? 그래 헬조선이지 이런 얘기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비하. 우리나라가 뭐가 저는 진짜 전 세계에서 1인 것 같냐면 자기 비하. 이거는 제가 미국도 살아보고 싱가포르도 살아보고 캐나다도 살아봤잖아요. 같은 싱가포르랑 비교해도 이런 자기 비하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캐나다랑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비하는 그냥 넘사벽이에요. 그것만 없어져도 저는 자기 비하 문화만 없어져도 출산율 0.1 올라갈 것 같은데요. 출산율 0.1. 참 좀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해보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요거 그다음에 이제 핀란드 사례를 보면서 핀란드가 여러분 행복도가 높은데 원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대요. 근데 자살률이 반타작으로 완전히 떨어뜨렸는데 그 되게 훌륭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꼭 핀란드를 따라해야 되는데 나쁜 건 다 반타작 내야죠, 그냥 아작 내야죠, 그렇죠? 좋은 건 다 더블 시키고, 그렇죠? 근데 핀란드가 자살률을 줄였던 진짜 이 정말 되게 좋은 정책이 뭐였냐면은 사회적 특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와의 접촉 경험을 꾸준히 늘려주면 내 편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게 큰 효과를 거뒀대. 근데 우리나라는 뭐요? 스마트폰에 갇혀 사는 진짜 그 정도가 제일 심할 거거든요. 왜냐면 보급률, 그 다음에 그 통신 속도 이런 게 그냥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상위권이니까 무조건 더 갇혀서 살 거예요. 일본의 아날로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 디지털이 너무 발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스마트폰에 갇혀 살기 때문에 격리되고 있거든요. 아이졸레이트 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 편이 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나는 이 사람 편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 느낌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젊은 친구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선생님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저랑 자주 얘기를 나눴어요. 그 친구 지금 꿈이 뭔지 아세요? 빨리 결혼해서 아이 둘 낳는 거예요. 됩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를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고 요것도 있네요. 핀란드 언론도 파급력이 큰 유명인이 자살 보도를 자제하며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우리나라 이거 막 드립다 보도하죠. 블로그도 이거 그냥 난립니다 난리. 돈 되니까. 돈에 미친 거죠. 그렇죠? 최근에 유명 배우가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거 관련해서 유튜브랑 블로그랑 보면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와.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 그거 이제 그 광고 뷰수 따먹으려고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냥 오순도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두 선 좀 없었어도.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요 내일을 위한 단상 채널은 뭐 수익화도 없고요. 뭐 광고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시간 날 때 그냥 좀 인간답게. 그다음에 마지막 진짜 제가 여러분 사랑하고 지지하니까 요런 채널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더 늘릴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만나겠다. 제가 힘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100만 년 만에 업로드 하네요. 그렇죠? 저도 업로드해서 행복하고 시간이 나면 더 자주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단상 채널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